전 세계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인다는 하버드 대학교에 지침이 내려왔어요. 노트북 필기 이제 자제해라. 이게 최근 거거든요. 학생들이 계속 높은 인지력과 기억력과 이해도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강의 내용을 본의 아니게 휘발시켜버리다 보니까 2025-26 기술정책 가이드라인에서 손필기를 권장했습니다. 제 얘기를 짧게 드리면 복학 첫 학기에 그때 갤럭시 노트 10.1이 나왔어요. 먹고 싶은 거 안 먹어가면서 돈을 모아 샀어요. 그때 그게 76만 원이에요. 그 학기 내내 이걸로 막 그래프도 예쁘게 그리고 막 했어요. 했는데 성적이 제일 안 좋았어요. 맨날 강의는 듣는데 앵무새처럼 기록만 한 건지 내 머릿속에 들어가는 게 없는 거예요. 시험 공부하려고 책을 펴잖아요. 근데 뭔가 강의 시간에서 이어지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뭐 다 새로운 거야. 그래서 진도 나가는 것 자체가 어렵고 책상머리에 앉는 것 자체가 굉장히 거부감이 들었던 그런 학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다시 종이로 돌아왔었거든요. 2014년에 프린스턴 대학교에 실험이 있었습니다. 더 많이 필기한 학생이 성적이 20% 더 안 좋았답니다.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똑같은 강의를 듣고 필기를 하게 했는데 한쪽에는 노트북으로만 필기하게 하고 한쪽에는 종이에다가 연필로 쓰라고만 했어요. 노트북으로 필기한 학생들은 내용이 거의 완벽하게 정리가 됐고 손글씨로 한 애들은 좀 내용이 엉성했죠. 일주일 있다가 시험을 쳤는데요. 단순 암기 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는데 개념 이해, 적용 이런 문제에서는 20% 차이로 손글씨가 이겼다고 합니다. 기록의 양이 우리의 기억과 이해의 양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뇌가 얼마나 능동적으로 작동했느냐가 장기 기억과 이해도에 대한 도움이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실생활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이해를 시켜드릴 테니까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왜 더 많이 기록했는데 왜?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두 번째 실험을 했는데 100% 다 받아 적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 언어로 해석을 한 다음에 필기를 해라 라고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주고 나서 실험을 다시 했거든요. 근데도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왜냐면 노트북에다가 손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타이핑하는 속도가 뇌가 이 정보를 받아들이고 소화하는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계속 이게 끌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이거를 수업 내용을 듣고 곱씹어서 나의 언어로 다시 정리를 해야지 이게 안 된다는 거죠. 타이핑할 때는 뇌에 켜지는 게 신호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받아쓰기, 기계처럼 들어오는 것들을 그대로 옮기기. 근데 손으로 종이에다 쓸 때는 3개가 켜진다고 하거든요. 운동신경까지 켜져요. 짧은 시간에 정보가 많이 들어오면은 그걸 다 적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골라야 돼. 선택해야 된다고. 그 선택하는 작용이 순식간에 머릿속에 일어나기 때문에 뇌에서 선택한 것들을 손으로 적기로 결정을 하고 이 펜 끝이 종이에 닿는 그 압력을 느끼면서 이 위치에 대한 공간 정보 다 켜진다는 겁니다. 반면에 타이핑은 이거예요. 뇌는 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쿄대의 사카이 교수팀이 의료기계로 측정을 했거든요. 근데 34% 차이가 났대요. 기억력에 있어서만. 5% 10% 차이도 아니고 34% 차이가 났답니다. 공간 정보가 어디쯤에 적었고 그리고 만약에 노트가 이렇게 두께가 있다고 하면 어느 지점쯤에 적었고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다가 뭘 집어넣는 과정 말고 끄집어낼 때 이런 생각 난 적 있잖아요. 그 책에서 오른쪽 하단 쪽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노트 어디에다가 이쪽 부분에다가 필기를 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뇌가 장기 기억을 전환할 때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노트북에다가 필기하거나 우리 태블릿 PC로 이렇게 하면은 이 스크롤이 있고 사실상 하드웨어 자체는 한 개인데 그 안에서 이제 노는 거다 보니까 물리적인 공간 정보 개념이 자리 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장기 기억을 전환되는 데는 손글씨가 무조건 더 유리하다는 거. 많은 양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디지털 도구가 압도적이겠죠. 근데 우리의 목적이 기록이 아니잖아요. 이걸 기억하고 내 걸로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 절대적으로 손글씨가 유리하다는 거. 그럼 아이패드에다가 손으로 쓰는 것도 괜찮겠네요 라고 하시는데 요것도 좋지만은 완벽하지 못한 게 아까 말씀드린 그 공간 정보 때문인 거예요. 패드는 그냥 패드잖아요. 종이를 넘기고 만지고 어떤 여백에다가 얼만큼을 적어야 될지를 내가 기억하고 이런 것들이 공간 정보가 시너지로 작용하는 데는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타이핑 친구가 훨씬 낫습니다. 야, 이거 2014년 연구를 가지고 지금 2026년이고 요즘 애들 다 디지털에 적용돼 있는데 아직까지 2014년에 살고 있냐 이런 분도 계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도쿄대 연구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는 게 뭐냐면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요즘 젊은 층일수록 종이에 기록할 때 기억 중추죠. 테마가 훨씬 더 강력하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디지털 환경이 정보를 찾고 취합하는 그런 능력은 높였는데 이거를 내 것으로 만드는 그 깊이 자체는 얕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대일수록 손필기를 통해서 내 뇌의 장기 기억과 이해도를 단련시키는 게 훨씬 더 의미가 크다는 겁니다. 왜냐면 그만큼 흔치가 않아지니까 점점. 자, 그러면은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자, 우리 오픈 AI CEO 아시죠? 샘 얼트먼이 AI 황제잖아. 기억과 이해에 필요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그것조차도 AI로 구현을 했을 것 같지만 샘 얼트만도 손으로 글씨를 씁니다. 항상 노트를 쓰고 2-3주에 한 권씩 쓰고 버린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쓰는 노트는 나름대로 기준이 있는데 너무 고급스러운 게 아니고 이 종이를 내가 뜯을 수 있어야 되고 180도 펼쳐져야 된다고 하거든요.
항상 자기가 어떤 결정을 하거나 어떤 창의력을 뽑아낼 때 계속 손으로 쓰면서 이 종이를 뜯어가지고 관련된 내용끼리 이렇게 한눈에 본다는 바닥에 펼쳐놓고 자기의 생각이 끝나면 이걸 다 버립니다. 청소하는 사람이 샘 알트만 방에 들어가면은 바닥에 다 종이 뭉치래요.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왜 이런 방법을 쓰냐. 자기도 이제 여러 가지 툴이나 노트나 패드나 써봤대요. 근데 여러 가지 시행착오 끝에 이 방식이 남았다는 거예요. 글쓰기는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더 명확하게 해주는 유일한 도구라는 겁니다. 그리고 AI가 이걸 대체할 수가 있으면 나는 그걸 쓰겠다. 근데 아직 못 찾았다. 샘 알트만 AI로 못한다 그랬으면 저건 맞다. 맞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조금 다른 얘기를 하면 끌어당김 이런 거 내용 보면은 꼭 적고 눈으로 보고 시각화하고 뭐 확언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조차도 사실상 머릿속으로만 떠올려야지 하는 것보다 종이에 적고 눈으로 보는 그 행위 자체가 훨씬 유의미하다는 거. 중요하다는 인식을 주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뭔가 기억해야지 하면서 종이에 적었어요. 까먹으면 보려고 적잖아요. 다시 보려고 적었지만 다시 안 봤는데 기억에 남아있었고, 어떤 거는 계속 곱씹었어. 근데 하루 이틀 몇 시간만 지나서 아까 내가 무슨 생각했었지? 아까 그 뭐였지? 까먹어버리고. 기록하는 행위 자체가 뇌한테 야 이거 중요한 거다라고 신호를 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기록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다시 봐야지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때로는 다시 볼 필요도 없는 경우가 있는 거죠.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이런 학습적인 부분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여러 가지 목표를 달성하잖아요. 직장 생활이든 개인 사업이든 별도의 사이드 프로젝트든 목표에 다가가는 여부는 우리가 그 목표를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나가느냐 굉장히 크게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정리를 해야 된다. 왜? 할 일이 많으니까. 생각할 것도 많고. 그러니까 샘 알트만처럼 종이에다 기록해가지고 눈으로 보고 중요한 것들은 맺고 또 끊고 또 다음 걸로 넘어가고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강조드리는 게 기록의 가치는 오히려 이렇게 AI가 발달할수록 자꾸 더 중요해질 거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기록이라는 것도 안 하다가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특히나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 중에 종이에다가 펜으로 글씨 안 써본 지 되게 오래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분들은 이제 이 습관화를 조금씩이라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날 날을 잡고 쿠팡이랑 유튜브에 다이어리, 노트, 기록, 계획 짜기 이런 것들에 관한 컨텐츠들, 상품들을 쭉 보고 거기에 있는 리뷰들을 한 7,000건을 읽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록의 생활을 시도를 하다가 다시 접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추리고 추려보니까 딱 9개가 남더라고요. 이 9개에 대해서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요거를 꼭 참고를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기록 라이프를 꼭 시작하시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는 잘했다. 딱 한 가지만 한 줄로 적어보기.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보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여러분들의 명료한 하루 그리고 빠른 목표 달성을 응원합니다. 몸자였습니다. 안녕.